자, 이어서 우리 장우진 전자공유생 팀장과 함께 특징주들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플리토라는 기업 첫 번째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플리토가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플리토는 이제 AI 관련된 기반, 그러니까 언어 데이터를 학습해서 언어 데이터를 모아서 이 기업들을 판매하는 데이터 판매 사업이 주가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예. 보통 이제 언어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이 언어가 쌍으로 묶게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영어랑 한국어랑 번역한다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의 쌍을 묶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의역해서는 안 됩니다. 직역을 해서 예. 이 직역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말뭉치를 넣어야지 향후에 다 이 번역 데이터들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는 검증까지 필요한데,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독자적으로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집단지성으로 해서 이 말뭉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글로벌 IT 기업들의 한글과 관련된 번역을 위한 이 말뭉치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글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리 전문가를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를 확보해서 이 전문가를 기반으로 한 말뭉치들을 전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다 변하잖아요. 언어도 생물처럼. 왜냐하면 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이 말뭉치의 가치도 계속해서 고정되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된다고 한다고 보면 이 말뭉치도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플리토가 이 매출액이 94억에 영업이익이 24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영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전년 동기, 그러니까 24년 2분기를 보면 매출액이 37억 원, 영업 적자가 14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156%가 증가했고 영업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흑자 전환했네요. 네. 그리고 2025년 1분기를 보면 매출액이 46억 원에 영업이 2억 원으로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인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건데, 일단 이 데이터 뭉치의 판매를 봤을 때 수주가 올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그러니까 수주 공시가 53억 정도, 54억 정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글로벌 IT 기업 대상으로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월에만 3건이고 최근 7월에도 1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4건을 합했을 때 수주 규모는 200억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에 수주가 50억 정도였지만 매출액은 200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이 수주 제외하고도 기본 매출이 한 150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연간 매출이 200억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수주가 200억이 나왔고 이 수주는 올해 다 잡히는 매출입니다. 근데 여기에 150억 정도는 뭐 수주 없이도 나오는 매출을 본다면 적어도 35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2분기에 94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분기에 46억 플러스 2분기에 90억이라고 한다면 상반기에만 한 140억 정도 매출이 나온 건데, 그러면 연간 350억이라고 한다면 3분기, 4분기도 비슷한 매출이 나오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지금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AI 관련해서 이 회사가 사업하고 있는 게 말뭉치 데이터 판매 플러스 AI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메타라든가 아마존 등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또 플리터 자체적으로도 봤을 때 내부의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번역 관련된 이 사업을 수주받아서 여기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플랫폼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이 모두 지금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뭐 주가 급등 이후 잠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저는 AI 사업이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걸 보여주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턴어라운드가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고 수주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리고 이미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은 올해는 뭐 안정적인 실적이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AI 시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입 장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실시간 통번역인데 말뭉치 데이터도 함께 하면서 집단지성으로. 그렇죠. 여기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정말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 좀 이게 어려운 기술인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쉬운 것도 같기도 한데 차별성이 좀 있나요?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신뢰도일 겁니다. 신뢰도. 네, 이 말뭉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겠죠. 뭐 직역 서비스를 그렇죠. 영어 한글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직역 서비스를 단순히 확보하는 건 쉽겠지만, 이게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지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걸 어떤 게임처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계속해서 이 틀린 걸 확인했을 때 이 점수를 확보하면 그만큼의
크레딧 현금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만든 건 이 회사가 유일하고 그럼 다른 회사가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 회사들을 금방 갈 거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미 이제 플리트 쪽으로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이 집단지성을 가지고 새롭게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정성이라든가 신뢰도를 갖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지금 하자가 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회사한테 데이터를 사가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몇십억을 주고서. 근데 그런 데이터를 사가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만큼의 차별화는 가져갔고 다른 기업들이 그러면 저렴하니까 다른 걸 살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몇 조 단위 투자하는데 네. 지금 이 말뭉치 몇십억 사는 게 사실 큰 부담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신뢰도가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요즘에 또 은어도 많고 우리도 많은데 미국도 많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번역의 일반 솔루션으로는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집단지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직접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고치는 또 이런 어떤 독특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 다음 기업은 JVM입니다. 이 JVM도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네, JVM 같은 경우에는 약국의 자동화를 하는 회사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보면 우리가 봉지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봉지에 개별 포장된 것들을 많이 봤는데 뭐 많이 쓰는 약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 어떤 자동화 기기에 넣어놓고 근데 무슨 약을 몇 일치를 판매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걸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그런 약국 자동화 조대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는 글로벌 1위입니다. 이 약국 자동화 관련된 장비에서 글로벌 1위요? 네,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도 당연히 1등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외로 글로벌은 이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은 유럽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통을 판매하는 것과 약을 분화해서 며칠에 언제 드세요라고 이렇게 판매하는 건 약의 복용 수능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약을 먹느냐인데 이 복약 수능률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약국 자동화 시스템은 점점점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반대로 예. 생각하면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JVM의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JVM의 신뢰도를 볼 수 있는 건 지금 한미약품 관련된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2016년에 인수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 JVM에 대한 회사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475억 원에 영업이익 109억 원이 나왔고 이 실적은 컨센서스를 10%,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28% 상회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좋은 실적이 나왔던 게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온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회사가 작년에 실적이 좀 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은 하고 있는데 지난해 성장률이 둔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일단 가장 큰 건 우리나라에 의료 파업이 있었잖아요. 의료 파업 때문에 이 관련된 매출이 좀 감소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주춤했던 게 있어서 작년에 이게 영향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의료 파업은 끝났죠. 그래서 국내 네. 사업은 다시 한번 안정적인 성장 기조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글로벌 매출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수출이 모두 좀 증가했었고 특히나 북미 쪽에서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미 쪽 매출이 한 7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북미 쪽 매출이 증가했던 이유는 카운트메이트라고 해서 신규 제품을 출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제품에 대한 판매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신제품 판매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JVM이 2023년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마존 들어간다. 예, 아마존 네. 약국에 들어간다고 네. 했었고 실제 이제 공식화됐지만 그 매출이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빨리 올라오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 매출이 한 200억 대인데 지금 북미 매출은 70억 대니까 아직 북미 쪽은 작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관련된 계약이 됐었고 이제 북미 쪽도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성장률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2%가 증가했었거든요. 네. 지난해 이제 정치됐던 게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뭐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북미 쪽에서 폭발적으로 뭐 의료기기 약국 조제가 막 들어가서 뭐 매출액 성장률이 50% 100% 화장품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한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기준 PER이 10배, 네. 10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의료기기들이 보통 15배에서 20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재개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JVM까지 약국, 그 병원에서 하는 이 파우치형 조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